얼마 전 한 게시판에 삼성전자의 면접 질문이라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저마다 기상천외한 답변들을 내놓았죠. 지원자의 순발력을 보기 위한 질문일 테니까 따로 정답이랄 것은 없겠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삼성의 음성인식 AI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AI는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아침에 AI 스피커 알람으로 일어나고요. 얼굴 인식 어플로 사진을 찍거나 결제를 할 때도 있죠. 세상 참 좋아졌다 싶다가도 가끔은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SF 영화를 보면 인간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월등한 AI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설정이 많이 나오죠. 이런 디스토피아적 미래에는 과연 어느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AI에 대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지능을 갖추고 사고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실험을 고안해냅니다.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구체화된 이 실험을 잠깐 설명하자면 컴퓨터와 사람이 각각 다른 방에 있고 피실험자가 밖에서 이들과 채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피실험자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이 대화를 나눈 컴퓨터는 지능이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채팅으로는 도저히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AI,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다들 머신러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거칠게 비유하자면 사람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 적용한 것으로 컴퓨터에게 공부를 시킨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고양이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가정해보죠. 아마 아이는 고양이의 사진을 한 번만 보고도 별다른 사고 과정 없이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눈이나 귀, 뇌가 없는 AI에게는 이 식별이 꽤나 어려운 문제죠. 때문에 AI에게 고양이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식별할 수 있는 고양이만의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고양이는 쫑긋한 귀와 보송한 털이 있다라는 식으로 특징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만 장의 동물 사진 중에서 고양이에 해당하는 사진을 모두 식별하라고 숙제를 줍니다. 혹시 AI가 보유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아닌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를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정해서 고양이를 찾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머신러닝 기술의 한 방법이죠.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접목된 AI인데요. 딥러닝이란 인간의 뇌신경망의 구조를 AI에 적용해서 사고의 방식까지 인간과 유사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학습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이 설명드렸듯이 AI에게 고양이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방식이라면 딥러닝은 사전 정보 없이 많은 양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AI가 스스로 고양이의 특징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AI가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파고는 인간 바둑 기사들이 펼쳤던 대국의 기보 16만 건을 데이터로 삼아서 바둑을 학습했답니다. 2017년에는 알파고보다 더 진화된 알파고 제로가 나타났죠. 구글에 따르면 알파고 제로는 사람의 도움 없이 3일 동안 490만 판의 자가대국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백지 상태였던 알파고 제로는 훈련 36시간 만에 알파고의 능력을 넘어섰답니다. 여러분 SNS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릴 때 친구의 이름이 자동 태그되는 것을 보신 적 있죠? 이건 AI가 스토커처럼 여러분의 친구 목록에 있는 사진과 이름을 학습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머신러닝 기술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이 같은 이미지 인식 분야라고 하죠. 매년 개최되는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개발자들이 만든 AI가 참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약 100만 장의 이미지를 누가 더 정확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지를 겨룬다고 하죠. 2015년에 이미 AI의 이미지 인식률이 인간의 정확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I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어플 Seeing AI를 출시했습니다. 이 어플을 이용해서 사람을 촬영하면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대략적인 나이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물건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정보까지 알려주는 등 시각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일상의 불편함들을 하나씩 해결해주고 있답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은 카메라로 인식된 3D 이미지를 실시간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글 산하의 무인자동차 기업 웨이모는 자동차의 360도로 주변을 인식하는 라이다와 29개의 카메라를 부착했죠. 각각의 센서가 최대 50m 내에 있는 사물과의 거리,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자동차에 전달합니다. 2020년에는 아마존의 죽스가 첫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이 차는 운전석이 없고 양방향 주행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죠. 죽스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운전에 제한이 있는 사람도 자동차를 편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동차를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닌 공공의 시설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도시 공간의 효용성, 수많은 자동차들로 인한 부동산의 문제 또한 해결이 가능하죠. AI의 이미지 인식 기술은 예술 분야까지 확장됩니다. 얼핏 보면 인상파 화가의 작품 같은 이 그림은 AI가 14세기에서 20세기까지 그려진 초상화 1만 5천여 점을 학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2018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한화로 약 5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죠. AI가 거의 모든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꽤나 오래전부터 나왔죠.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세기 초니까 일자리를 놓고 펼치는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역사가 깊은데요. 사실 교양만두 채널을 예로 들어봐도 적절한 데이터만 있으면 AI는 하루에 영상 100개도 만들어 올리겠죠. 진짜 이 기계들한테 밥그릇 안 뺏길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인 AI는 얼마든지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에 탑재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멜리아라는 AI는 뛰어난 서비스, 회계, 언어 능력으로 글로벌 기업 여러 곳에 채용됐죠. 이 아멜리아를 채용한 기업이 아멜리아를 만들어낸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한화로 월에 약 220만 원인데요. 전문가들은 AI나 로봇들로 인해서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 분야가 생산직 위주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엘리트라고 불리는 직업들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AI로 대체가 가능하고 러다이트 때처럼 화이트 칼라의 로봇 파괴 운동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앞에서 보셨던 비서, 자율주행, 예술 창작, 음성 인식 등 우리가 적어도 들어봤던 인공지능은 사실 한정된 분야에서 능숙함을 보이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약한 의미의 AI입니다.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의 오랜 꿈이라고 하는 진짜 범용 AI는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이 영화나 만화에서 자주 봤던 그런 존재죠. 인간보다 학습과 연산 속도가 수억 배는 빠를 텐데 자유의지까지 가진 AI가 넘치는 세상이 됐다? 이건 진짜 빼박 디스토피아의 로봇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세계적인 머신러닝 연구의 권위자 앤드류 응은 AI가 세상을 접수한다는 걱정은 화성의 인구가 너무 많아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아직은 터무니없이 먼 이야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스티븐 호킹처럼 진화가 느린 인간의 특성상 실제 AI에 의해서 인류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AI가 인간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주는 장밋빛 미래, 또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를 죽도록 미워하는 암울한 미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한테는 언제든지 막 부릴 수 있는 AI 로봇 5대가 있습니다. 매일 제 취향을 학습하고요. 심부름도 칼같이 하는 기특한 친구들이죠.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밤낮 없이 영상을 만들게 할 수 있다는 점. 바쁜 저한테 휴식까지 주려고 하는 기특한 AI 로봇들. 널찍한 초원에서 영원한 휴식 교양만두였습니다.